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이해 파트 2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공지능은 인간이 가지는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하는 기술이라고 했는데요. 이 인공지능이 예전부터 1950년대부터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가지는 지적 능력, 즉 지식을 표현할까 했을 때 규칙으로 우리가 미리 만들어서 그것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간을 탐색하거나 또는 제약 조건이 있을 때 그 제약 조건에 최적화된 최적의 해를 구하는 그런 문제들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머신러닝인데요. 이러한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즉 데이터로부터, 데이터가 과거의 경험인데요.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규칙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머신러닝을 이해하는 것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미지에 강아지하고 고양이 사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강아지하고 이 고양이를 구별하는 규칙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죠. 보면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구별하는 규칙. 그럼 뭐 귀가 강아지는 조금 이렇게 라운드로 돼 있고요. 고양이는 이게 귀가 더 뾰족하다. 뭐 이런 규칙이 있을까요? 강아지는 뭐 다리가 이렇게 발가락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다. 결국은 컴퓨터에 이러한 강아지 사진이나 고양이 사진은 이런 픽셀이 됐죠. 이거는 컬러니까 RGB, 그렇죠? 세 가지 색깔로 하나의 점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강아지와 고양이의 어떤 특징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강아지의 사진 또는 고양이의 이렇게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죠. 고양이 종류도. 이 하단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강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판단이 됩니다. 요건 강아지. 요거는 뭐 이렇게 머핀처럼 빵 과자가 되겠네요. 이렇게 구별하고 오른쪽에 보니까 여기는 고양이 이렇게 있는데 고양이하고 굉장히 구별이 어려운 이러한 것들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놨습니다. 이것을 컴퓨터가 구별하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규칙을 직접 준다 그럴 경우에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강아지는 뭐 눈이 두 개고 코가 이렇게 검정색으로 있다. 그럴 경우에 여기에 그 규칙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사람이 어떠한 규칙을 정하기 어려운 이러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머신러닝, 즉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굉장히 고도화가 되면서 이러한 것들을 자기가, 즉 AI가 찾아내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이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규칙을 줬죠. 프로그래밍 규칙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규칙에 의해서 컴퓨터는 처리를 해서 결과값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기계학습,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와 결과값, 즉 데이터와 결과값 이 두 가지를 입력으로 주면 컴퓨터가 최적의 이 두 가지 사이의 관련성을 찾아내서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생성해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성을 해서 즉 데이터하고 프로그램을 주면 프로그램은 규칙이죠. 데이터를 처리하는 규칙인데 그것에 의해서 컴퓨터는 처리를 해서 결과값을 냈는데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부분을 다시 두 개를 짝으로 해서 같이 주면 이제 컴퓨터는 그 프로그램을 생성해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존의 방식은 규칙이 있는 즉 깊이 우선 탐색이나 너비 우선 탐색, A-스타 알고리즘 또는 CSP 그래서 어떠한 제약 조건이 있을 때 그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최적의 해를 찾는다든가 이러한 분야에서 활용을 했다면 이렇게 사진을 구별하거나 목소리를 구별하거나 무엇인가 이렇게 비정형적인 데이터를 구별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구별하는 규칙을 주기 어려웠기 때문에 어려웠죠. 이러한 부분은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잘 되면서 이러한 분야까지 인공지능이 확대가 되면서 우리 생활 전반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데이터와 결과값을 이렇게 짝으로 줬을 때 무엇인가를 프로그램을 생성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보니까 입력이 있고요. 입력을 보통 우리는 X라고 그러고요. 출력을 Y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20이라는 숫자가 들어갔는데 30이 나왔습니다. 20이 들어갔는데 30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30이 들어가면 몇이 나올까? 라고 물어보면 20이 들어가서 30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30이 들어가면 몇이 나올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40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20이 들어갔는데 30이 나왔다라는 이 데이터 하나로 규칙을 여러분들은 찾은 거죠. 우리 인간지능으로 규칙을 찾아서 30이 들어가면 40이 나왔다.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입력값, 즉 X에다가 10을 더해서 출력이 나왔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혹시 30이 들어갔는데 40이 나왔다고 하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뭐 손 들어 보실까요?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적지만 그런 분들은 아마 이렇게 계산했을 것 같아요. X에다 10을 더한 게 아니라 X에다 1.5를 곱해도 20이 들어가면 30이 나오죠. 그러니까 40이 들어갔다. 그러면 30이 들어갔을 때 40이 나오지 않겠죠. 즉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일 경우에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규칙이 이렇게 두 가지 규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처럼 0이 들어갔을 때 0, 1이 들어갔을 때 2, 2가 들어갔을 때 4, 3이 들어갔을 때 6이 나왔거든요. 네, 여러분한테 4가 들어가면 얼마가 나올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4가 들어가면 얼마가 나왔다고 지금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대부분 다 맞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대답을 한 것은 무엇을 기반했을까요? 그냥 나도 모르게 감각적으로 나왔을까요? 네,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즉 입력된 데이터로부터 2를 곱하니까 출력값이 됐다라고 예측을 한 것이죠. 즉 Y는 즉 입력값에다 2를 곱하라고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이 데이터와 결과, 즉 입력과 출력을 보고 여러분들은 규칙을 찾아낸 것이 됩니다. 이것이 머신러닝이 되겠습니다. 즉 입력과 출력을 주면 이 안의 규칙을 자기가 찾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모델 또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데이터가 네 개고요. 입력도 한 가지 종류, 출력도 한 가지 종류니까 되게 간단하지만 입력이 굉장히 많다. 만약에 100가지 입력이 들어오고요. 이 데이터가 10만 개다. 그럴 경우에 이러한 규칙을 사람이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을 구별할 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주게 되고 그것들 사이에 규칙을 AI가 찾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정확도가 높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0이 들어가서 2가 나왔거든요. 1이 들어가서 2.5가 나왔고요. 2가 들어가서 3, 3이 들어가서 3.5가 나왔습니다. 4가 들어가면 얼마가 나올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부분 맞췄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입력이 하나밖에 없었고 출력하고 입력 사이의 관련성이 간단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은 입력에다가 0.5를 곱한 다음에 2를 더하면 출력이 됐을 거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데이터, 즉 입력은 하나고요. 출력 하나일 경우에 매칭을 아주 쉽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점점 좀 복잡해져 볼까요? 네, 이번에는 입력이 2개입니다. 그래서 X1, X2 이렇게 2개의 입력에 의해서 Y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0, 2가 들어갔고요. 1, 3이 들어가서 2, 4, 3, 5가 들어갔을 때 각각 2, 4, 6, 8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4, 9, 6이 들어가면 얼마가 나올까요? 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제 2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두 수를 더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금방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X1과 X2를 더했으니까 4, 6이 들어가면 10이 나올 거야 이렇게 예측을 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4개의 데이터를 통해서 10이 안 나올 수도 있죠. 우리는 이렇게 했지만 10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규칙대로 꼭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데이터로부터 우리는 어떻게든 최고의 규칙을 찾아내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앞으로 벌어질 일이 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이러한 것이 기계학습 머신러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0, 2가 들어갔을 때 6, 1, 3이 들어갔을 때 9.5, 2, 4가 들어갔을 때 13이 나왔고요. 3, 5가 들어갔을 때 16.5가 나왔습니다. 4, 6이 들어가면 얼마가 나올까요? 점점 더 복잡해졌죠. x가 겨우 2개인데도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x가 앞으로 현실 세계에서는 10개, 20개, 100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맞추기가 어렵죠. 이렇게 복잡하면 인공지능에게 이러한 일은 시키자. 즉 입력과 출력을 주어지면 그 사이의 관계를 네가 찾아봐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단에 조그맣게 써놨네요. y는 0.5x1 더하기 3x2 이게 이제 답이 이 데이터로는 답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x1이 중요합니까? x2가 중요합니까? 즉 y라는 결과값에 영향을 x1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x2가 영향을 더 많이 미칠까요? 그쵸? 요 식을 보니까 x1은 0.5고요. x2는 3만큼 y한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어떤 일값이 증가했을 때 x1의 1을 증가하면 y의 0.5 여기에는 3만큼 증가하죠. 따라서 이 y에 영향을 미치는 x가 여러 개지만 그 중에서도 y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은 x2 값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도 이 앞에 계수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계수를 앞으로 가중치 이렇게 부를 텐데요. 여기에서는 x2의 가중치가 3이고 x1의 가중치가 0.5이기 때문에 x2가 y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겠습니다. 종합 정리하면 어떠한 결과값이 있는데 이 결과값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인 또는 독립변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고 또 y는 결과 또는 종속변수라고 이렇게 부르죠. 왜 종속이죠? y는 x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종속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렇게 y가 예를 들어서 연속적인 값이에요. 여기에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소수점으로 있네요. 이럴 경우는 우리는 회귀 이렇게 부릅니다. 또한 이 y가 합격, 불합격 또는 고양이, 강아지 이렇게 딱딱 떨어져 있을 때 이럴 때를 우리는 분류 문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y가 회귀 있을 때 연속적일 때 회귀 또는 이산적일 때 또는 범주형일 때를 우리는 분류 문제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y가 있으면 우리 알려줬죠. 이러한 데이터의 결과는 이거야 라고 정답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우리는 지도학습 이렇게 부르고요. 만약에 y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만 있어요. 얘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데이터만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는 비지도학습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것이 군집화 또는 이상탐지 이러한 분야에는 지금 현재 이 데이터가 이상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룹으로 묶으면 뚝 떨어져 있는 그룹은 이 부분을 이상 데이터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서 고객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죠. 어떤 고객은 뭐 일주일에 몇 번 오고 아주 고가의 제품을 사고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는 VIP 고객과 일반 고객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묶죠. 그때 Y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묶어서 이쪽 그룹을 우리는 VIP 고객으로 하겠다. 그래서 쿠폰을 더 주거나 하겠다. 뭐 이러한 결정을 할 때 Y가 없으면 비지도학습, 군집화나 이상탐지에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계학습을 크게 나누면 지도학습은 X하고 Y의 관련성, 이럴 때 Y가 있죠. 비지도학습은 X만 있습니다. Y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은 예측과 분류, 즉 리그레이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되고요. 비지도학습은 이제 군집화, 주로 클러스터링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화학습이 있는데요. 강화학습은 이제 리워드,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도학습, 비지도학습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강화학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훈련하기 전에 간단한 이런 게임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맞춰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훈련 초기 조금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이거를 맞추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보상이죠. 그래서 너는 맞추는 쪽으로 계속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게 돼요. 근데 훈련이 완성돼서 보세요. 훈련이 완성되니까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 한쪽으로 우리가 뚫어가지고 이렇게 뒤에다가 부딪히게 하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점수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뭐만 알려줬냐면 이 블록을 깨면 보상, 즉 점수가 높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려줬는데 얘가 훈련을 통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한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뒤에 치게 되는 이러한 전략을 발견한 것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형태의 것이 되겠고요. 로봇이나 이런 경우에 학습을 시킬 때 이러한 강화학습 방법을 우리는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머신러닝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나누고요. 지도학습은 X와 Y 사이의 관련성,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내는 예측과 분류 문제, 비지도학습은 X만 있을 때 그럴 경우에 비슷한 것끼리 묶는 군집합 문제, 강화학습은 보상을 통해서 우리가 높아지는, 즉 점수가 보상이라면 점수가 높아지는 쪽으로 계속 학습을 해서 자기 스스로 알고리즘이나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머신러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